5주차 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페이지 44페이지에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항등함수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함수가 어떤 걸 나타냈는지를 좀 상기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2.1.3에서 우리는 뭡니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45페이지부터 우리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45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합성함수하고 이제 역함수입니다.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합성함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두 개를 합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함수를 합성을 시켜놓은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합성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함수 두 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함수 두 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 하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가져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랑 공역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합성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집합은 세 집합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x라는 집합을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을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z라는 함수를 z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라고 우리가 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g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g라고 우리가 칭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를 편의상 x라고 두볼게요. 그러면 이 x를 이 함수 f로 대응을 시킨 y상의 원소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f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었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이제는 다시 이 y상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y상의 원소인 이 fx를 다시 g라는 집합의 원소 하나로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 g상에 있는 g집합상에 있는 그 원소를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함수 g로 대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g의 fx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gfx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 합성 함수를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의역 상에 있는 원소 x의 합성함수를 우리가 대응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는 이제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자, 넘겨서 볼게요. 페이지 46페이지로 넘겨 보시게 되면
이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역함수를 바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47페이지에 역함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역함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역함수의 개념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니까 원래 함수 f에 반대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똑같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f라고 칭하는 건데, 자 우리가 반대로 여기서 요렇게 가는 함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니까 소문자 x를 쓰고, 자 이거는 소문자 y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f라고 칭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y에서 x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 어디까지나 이게 함수 f가 일단 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이렇게 함수가 된다고 성립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f가 단사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 2, 3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D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F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럼 반대로 자 Y에서 X로 가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A, B, C, D 그대로 가져오고 1, 2, 3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지금 2는 A로 갔으니까 A는 이제 2로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B는 1로 갔으니까 1은 B로 갔으니까 B는 이제 1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3으로 이렇게. 그럼 과연 이 대응 관계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살짝 들어가야 되겠죠. 자 뭐냐니까 이렇게 단사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과연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냐라는 거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뭐냐니까 이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가 안 가는 놈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생겼기 때문에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어떤 함수라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역함수를 가지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1, 2, 3
다음에 A, B, C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림이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애들도 하나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가는 애들 없어야 되고 두 개 이상 받는 애들도 없고 약간 요런 식으로.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전사의 조건도 만족시켜주고 단사의 조건도 만족시켜준다 해서 우리는 이걸 전단사 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자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자 f가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바로 f가 뭐가 된다? 전단사라는 걸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예로 단사함수일 때는 이렇게 뭡니까? 단사함수라는 조건만 만족시켜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역함수를 가질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보여줬듯이 전사함수만 됐을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그림 자체를 그려보게 되면 1, 2, 3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a, b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사인 얘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반대되는 f 인버스를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게 되면 자 역함수를 우리가 탐색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죄송해요. 자 x가 아니라 이제는 y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를 생각하겠죠. 1, 2, 3 그래서 3에서 a로 갔으니까 a는 3으로 그 다음에 b에서는 1을 하고 2로 갔어. 그러면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이 b라는 원소가 어때요? 두 개 이상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사함수만 되거나 전사함수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바로 뭐다? 그 f가 역함수를 가지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전단사 함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개념적으로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f가 역함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역함수를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우리가 표기하기를 f 인버스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수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것은 그냥 역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몇 승 이런 식으로 지수로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인버스 아시겠죠? 네. F 인버스 약간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지금 소개를 했는데 자,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47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자, 역함수와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합성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집합을 3개 들고 와야 되겠죠. 근데 역함수 같은 경우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 자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x가 있어요. 그 x가 y라는 원소로 대응이 됐는데, 이 y에서 다시 f 인버스를 취해줬으니까 다시 x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펼쳐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합성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뭐냐니까, 자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f의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뭡니까? 이거 자체는 이 fx라는 원소를 다시 무슨 함수로? f 인버스라는 함수로 지금 대응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인버스의 f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이 뭐예요? x죠. 됐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반대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케이스. 자 우리가 y에서 x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f 인버스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원래 평소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다시 반대로 가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여기 어떤 y라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전단사 함수인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대응이 되어지는 원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뭘로 쓸 수 있냐면 f의 인버스의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다시 어떻게 y라는 집합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f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를 어떤 y의 원소가 되는데, 이 y의 원소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f의 f 인버스 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 f의 f 인버스 y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y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역함수가 자기 원래 함수하고 합성이 된 결과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정역상 있는 원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f하고 f 인버스가 합성된 케이스고, 이것도 뭡니까?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기 역함수랑 합성이 된 그 결과는 정역상에 있는 원소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냐니까 f가 f 인버스와 합성이 된다면 이 수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등함수가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와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그게 항등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온다? 정의역 상인의 원소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 편의상 이런 식으로 F 인버스와 F가 같이 합성이 된 케이스 있죠?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려서 그냥 정의역상 있는 요 원소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날려서 이렇게 정의역상 있는 원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4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제 1.2.1.4가 있습니다. 자 예제 2.1.4를 보시게 되면 자 세 함수가 있죠. F랑 G랑 H가 있는데 이 F, G, H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에 자 1번 일단 합성함수 결과를 구해주라 이 말이죠. 예. 그럼 일단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1번을 보시게 되면 F, G 합성된 형태의 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G 합성 F의 4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라면 요런 형태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그럼 이 말 즉시 뭐예요? 자 G에다가 X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다시 F의 X자리에 넣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G4를 구해보게 되면 GX에다가 지금 4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 일단 먼저 적어드릴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hx가 x 마이너스 3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지금 4를 집어넣는 gx에다가 지금 4를 집어넣는 케이스니까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f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g4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2, 8에 플러스 8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f의 x자리에 1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12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g의 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4를 집어넣은 값을, 그러니까 fx의 x자리에 4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게 되면 4, 4, 16에 플러스 1이니까 g의 4, 4, 16에 플러스 1, 그래서 17이 됩니다. 그러면은 g의 x자리에 또 17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구해보게 되면 34에 37이 되겠죠. 자 어때요? 두 개가 다르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국 뭐다? G 노트 F. 이거 읽는 방법을 소개 안 해드렸네요. 이 합성함수 형태를 G 도트라고 합니다. G 도트. 그래서 어쨌든 G 도트 F하고 F 도트 G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요 위에서 풀어본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합성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H.G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F를 나중에 합성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G.F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합성한 그 결과에 상은 일치하는가라고 했는데,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결과만 여러분들 이제 얘기 드리자면 이건 성립합니다. 일치해요. 근데 이 괄호 2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괄호 1번은 교환 법칙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결합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결합 법칙을 지금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된다고 했지만 결합 법칙은 뭡니까?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사실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2.1.5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fx가 2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이랬을 때, 자, 우리가 합성함수 g.f와 f.g를 구하여라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f.g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겠어요? f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 2g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gx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끝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g.f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g.f의 x는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자, gx의 x 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자,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fx 자리에 이제 2x-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자,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뒤에 플러스 1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어때요? 두 개 다르죠? 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제 2.1.5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2.1.1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역시 출석 과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역함수. 자, 근데 그 역함수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 참고사항을 한번 볼게요. 참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 역함수에 관한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F가 전단사면 당연히 F 인버스도 전단사가 되는 거 아시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F가 역함수를 가지게 될 조건이 F가 전단사라고 했는데,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나면 당연히 그 역함수도 전단사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역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g.f의 전체 역함수를 재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F 인버스의 자,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자, 똑같은 겁니다. X 이렇게 가져오고 Y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자 지금 요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어떤 X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G f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표현하기를 g.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지금 구하라는 거니까,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역함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g.f라는 어떤 함수에서 다른 어떤 함수를 합성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 자 이걸 쭉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G의 F의 뭐 가로 요런 형태, 요게 X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값이니까, 빨간 동그라미, 이 빨간 동그라미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자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양변에 G 인버스를 취해 볼게요. 그럼 G 인버스를 취해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G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 보고, 여기서도 G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 보고, 그러면은 나오는 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G 인버스랑 G랑 합성했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사라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좌변은 F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겠고,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뭐가 되냐면 G 인버스를 대응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 동그라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변에 이제는 F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F 인버스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좌변에 F 인버스랑 F는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는 빨간 동그라미밖에 안 남게 되겠죠. 이것이 뭐가 된다? F 인버스의 G 인버스가 되고,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된다? 이 빨강색 동그라미가 결국 이 F 인버스의 도트의 G 인버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기를 우리가 결국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G 도트 F의 전체 역함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다? F 인버스의 도트의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인데, 자 y는 fx라 된다면, 자 우리가 양변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 인버스는 정의역과 뭐 치역이라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치역 혹은 공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 식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양변에 F 인버스를 취해보게 되면 요런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랑 y가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y는 f 인버스의 x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식에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y랑 x랑 위치를 바꿨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이 y랑 x의 위치를 바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그림 2.4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라는 이 축에 대칭하는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림 자체가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됐냐면 F 인버스의 X가 된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본 함수의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성질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자, 48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 2.1.6을 보시게 되면, 자, y는 2x-1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좀 이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일단 역함수는 뭐예요? x랑 y가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y랑 x랑 먼저 바꾸는 거예요. 일단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x랑 y, 정역이랑 치역을 바꾼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단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식이 있겠죠.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 x에 관한 y는 x에 관한 식 요게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역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함수 자체를 y는 fx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역함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x랑 y 위치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y는 뭐뭐뭐 y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y는 2x를 한번 가져와서 풀어보게 되면 이따 첫 번째 y랑 x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은 x는 2y-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x랑 y랑 위치를 바꾼 요 식에서 어떻게 해라? y는 뭐뭐로 바꾸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라? y는 뭐뭐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항을 이항을 해주게 되면 2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y는 뭐뭐로 나타내줘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y는 2x-1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요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짝함수라는 말이 있고 홀함수라는 말이 있죠. 자, 짝함수 그 다음에 홀함수. 그래서 먼저 짝함수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짝함수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f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 fx랑 같아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홀함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함수값의 부호도 달라지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짝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x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요런 형태가 될 텐데 요게 이제 1번 짝함수의 얘가 될 텐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가 x를 하나 가져와 봐요. 그럼 이때의 함수값하고 자 마이너스 x니까 x를 만약 양수라고 치게 되면 x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함수값도 어떻다 같아지게 되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바로 짝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짝함수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그래프가 가진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짝함수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홀함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양수 x를 하나 가져와 봐요. 양수 x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럼 여기가 fx가 되겠죠. 근데 자
마이너스 x는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 x의 함수값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게 되면 그 음수를 집어넣은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값이 뭐 된다? 함수값도 음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2번 호람수가 가지게 되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가 될 것인가?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y축의 대칭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원점의 대칭.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짝함수, 호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원래 함수 fx의 그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봐서 똑같은 함수가 나오면 짝함수, 그 다음에 그 원래 함수의 마이너스 붙은 함수가 나오게 되면 호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연습 삼아서 한번 자, 그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의 1번 4번의 1번하고 3번 4번의 1번하고 3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2에 자 4의 1번 같은 경우 fx가 절대값 x의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x의 마이너스 2 이거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fx랑 같아진다. 그래서 뭐다? f는 짝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fx가 지금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fx인가요? 마이너스 fx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상수항의 부호는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fx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같은 케이스는 짝함수도 아니고 호람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뤄봤고요. 자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진도로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일단은 초월 함수입니다. 나중에 배울 그 사각 함수랑 합쳐가지고 초월 함수의 한 종류인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로그라는 걸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까먹으셨거나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 강의를 또 듣게 되면 다음 시간에 강의를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 때는 이제 뭐냐면 그 로그 성질이나 그 지도 법칙을 조금 익혀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지수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별로 없는데 그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리 2.2.1에 나와 있는 로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 로그 성질들이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로그 함수까지 지준을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리 2.2.1을 좀 미리 읽어오는 걸 좀 권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약간 기억을 상기시켜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